자, 그러면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요 며칠간 아주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다 보지는 않고 일부만 봤어요. 2부는 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전반적인 반응들은 뭐 전부 좋은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나눈 대화였고 댓글 반응도 양쪽 모두 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해요. 네. 뭐 조회수도 뭐 200만을 넘고 뭐 그보다 훨씬 더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구독자 수보다도 훨씬 많았었고 이거 조회수가 훨씬 많았고 뭐 공수박 방송 뭐 신문들도 뭐 대스토피를 해줬죠 사실. 그러니까요. 종전에는 메이저 미디어를 유튜브가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뭐 일반 메이저 온갖 방송 신문사에서 이제 공중파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네. 근데 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왈가 나무잔치 어차피 나무 방송인데 뭐 왈가 올 건 아니지만은 소문난 잔치만큼 먹을 게는 사실 없었죠. 거의 뭐 제가 예상했던 그런 어떤 모범 답안들을 재탕 삼탕하는데 그쳤다고 봐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뭐 아는 사이입니다만은 제 또 중학교 선배예요. 선배인데 기자들이 있는 그 공개 석상에서도 육두문자를 마구 날립니다. 그런 분인데 너무 얌전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니까 뭐 물론 방송이니까 그래 의식했겠죠. 나이 탓은 아닐까요? 뭐 나이 탓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시민 이사장이죠. 노무현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당 동료 의원들한테도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하는 사람 처음 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금 이 얄밉게 말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매가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스타일인데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유 이사장도 상당히 이제 좀 세련돼졌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불꽃 튀는 전투가 아니고 그냥 서로 덕담하는 방송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은 자기가 진행자인지 패널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진행하다가 뭐 패널을 하다가 이랬죠. 저는 그런데 그런 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콜라보하는 방송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이념 대립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정치인들이 만들어놨지만 이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 정치권에서 아이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막 욕도 많이 하고요. 아주 서로 증오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런 즈음에 이런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두 사람이 어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 말대로 불펜에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 이사장은 자기는 이미 관람석에 있다. 자기는 정치 끝이다 아닌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이 정치인하고 연예인의 공통점을 흔히들 이야기하죠. 인기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은 무조건 사실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해야 돼요. 어떤 뭐 유튜브든 공중파든 어떤 뭐 신문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게 좋죠.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냥 욕을 얻어먹어도 일단은 노출이 돼야 되고 하여튼 뭐 부고 소식만 안 뜨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 대표는 자기 말대로 불펜 대기 선수니까 이제 뭐 쭉 있다가 황 대표가 좀 뭐 고꾸라지고 뭐 약간 비틀거리거나 뭐 이러면 언제든지 구원투수로 나간다 치지만 유시민 민주당 이사장은 민주당원도 아니잖아요. 당원도 아니고 뭐 정계도 은퇴한 상태죠. 근데 무슨 뭐 제가 먼저 홍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 대표는 그날 방송에서도 정치하면서 누구한테 줄 서 본 적이 없다. 늑대는 무리 지어 다니기 때문에 나를 외로운 늑대로 부르는 건 옳지 않다. 늑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팩트 체크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화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홍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초조하죠. 불안할 수 있고 자기는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도 없죠. 자기 이야기 안 나오니까. 네. 물론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홍카콜라, 페이스북 통해 정치를 통해서 간간히 존재감은 드러냈습니다만은 이번 방송을 하면서 같이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해주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내 안 죽고 아직 살아있다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네. 그럼 뭐 홍 대표는 그렇다 쳐요. 뭐 그런데 유 이사장은 왜 홍 대표하고 콜라보를 했는지 그 홍 대표 같은 정치적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 또 알릴레오도요. 그 구독층이 80만이 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굳이 홍 대표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정계를 은퇴했다고 생각하나요? 은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그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 때도 자기 이름은 빼라. 그건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유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대구 시민고등학교 후배들 이야기 들으면은 3년 내내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해요. 거의 수재 중에서도 거의 영재급인 셈이죠. 실제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소원한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글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사실 말과 글을 동시에 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장은 둘 다 잘해요. 그리고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도 2, 3년 앞두고 1등 여론조사에서 1등한 사람이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여론조사 1등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 지금 민주당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당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튀어나와서 지금 됐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 선거 직전에 입당했어요. 그래서 당권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네요. 그러고 물론 뭐 이런 현상들이 한국 정당들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가 개판이라는 거죠. 뭐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은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자기는 정계를 떠났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기 전 그리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계를 은퇴했다고 얘기했을 때 긴가민가 진짜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확실히 은퇴한 게 아니다. 유시민 재단 유시민 재단이 아니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히 자기 정치를 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 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박지원 씨. 출마를 전망했고요. 자기 말로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남이 깎아주면 깎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분명히 유시민 나올 거다. 그렇고 아마 자기 머리를 또 본인 입으로도 그랬어요.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깎아주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대한 어떤 그 팬덤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상당히 물론 알리오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대선 국면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열렬 지지자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계 은퇴를 저는 진짜 실천을 하려고 했다면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맡지 않고 유튜브 방송도 하지 않았어야 되죠. 조용히 글이나 쓰고 잊혀지는 방법이 있는데 왜 논란이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대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홍유 이 두 사람이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두 사람 다 자기들 말대로 뭐 외로운 늑대거나 독립군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당내에 자기 세력이 뚜렷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 바닥을 쳐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은 두 사람 다 대선 후보가 되기는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두 사람 다 구원투수나 핀치타라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 그 대표하던 시절에 당협위원장 자리에 자기 사람들 조금씩 심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그 후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뭐 다 잘렸죠. 그래서 뭐 지금 홍 대표가 다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홍 대표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절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거다. 그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황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면은 아마 구원 투수로 나설 어떤 공간이 생길 거예요. 또 근데 또 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나경원이나. 뭐 나경원도 그렇고 많죠. 지금 뭐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네. 그리고 아마 유의사당 같은 경우에도 여당 내 잠룡들이 원체 지금 많아요. 뭐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하여튼 10명 가까이 됩니다. 조국, 뭐 김경수 나오나? 김경수도 있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아마 민주당이 참패하고 남북 관계에 어떤 별다른 진전이 없고 뭐 저는 경제는 크게 쉽게 호전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계속 악화일로로 간다면은 뭐 지금 기존에 또 거론되는 그 대선 후보들이 대선 예비 후보들이죠. 잠룡들의 어떤 지지도가 신동창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유의사당도 등판할 공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출마가 가능하니 대선 후보로 자기가 나선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이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죠. 다른 사람이 깎아주면 이제 깎겠다는 건데 아마 유의사당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재단이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떤 주류들과 닿는 연결고리예요. 그런 연결고리의 끈을 지금 꽉 쥐고 있다고 봐야죠. 그 이번에 홍카레오 그걸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등판할 거다.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나간다. 절대는 스님의 담뱃대다. 이래가지고 웃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절대가 스님의 담뱃대가 될지 등판이 될지 한번 그거 뭐 두고 보면 알겠죠.